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전망에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6.14% 내린 15만 2,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14만 4,700원까지 내렸으나 이후 낙폭을 줄이며 15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장중 14만 4천원 선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8일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 대폭락이 있었던 지난달 5일보다 더 떨어진 수치입니다. 삼성전자도 전 거래일 대비 2.02% 내리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 6만 2,200원을 터치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서 미국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러셀 2000 지수가 연준의 빅컷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관련 ETF와 ETN도 급등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이번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성장수에서 기회를 찾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900억 원 규모의 HVDC 사업 기회를 확보하며 선진 시장의 차세대 경쟁력을 알렸습니다. 대용량 전류를 저손실로 멀리 보낼 수 있어 전력원과 수요처의 거리가 먼 미국이나 중동 등 시장에서 각광받는 첨단 기술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안정 여부입니다. 한은도 다음 금통위가 열리는 10월 인하를 시작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금리 인상 명분이었던 인플레이션은 목표인 2%에 근접하고 있고 한미 금리 차도 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낮아져 더 높은 금리를 쫓아 자본이 유출될 우려도 덜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를 넘어 텐베거 수익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빅컷이 단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약세 보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도 장중 한때 하락 전환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불 켜낼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약바이오 있었습니다. 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오늘은 들더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6% 가깝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0% 가깝게 고공행진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 시원하게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반도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를 끌어내린 쪽은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모건스탠리였습니다. 우리 반도체 투톱을 정말 저승으로 끌고 갈 작정인가 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모조리 각각 54%, 27%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네,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우리 수석 전문가 현성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아, 잘 보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잘 보냈는데 뭔가 네. 잘 보내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무슨 또 충격적인 소식이? 일단 첫 번째 B컷. B컷. 그렇죠. 깜짝 놀랐고 아, 그리고 그거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게 사실 네. 앞서 살펴드렸던 것처럼 모건 스탠리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21년도에 보고서를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20% 가깝게 급락세를 면치 못했더라고요. 네. 모건 스탠리 왜 이런 보고서를 내는지 일단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모건 스탠리나 뭐 JP 모건이나 이제 그런 사실 증권사들이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되게 생소하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그 하이 퀄러티의 그런 양질의 보고서만을 내는 거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증권사를 다닐 때 제 바로 옆에서 제 이제 뭐 좀 부하 직원이 뭐 이렇게 그런 외국계 증권사로 또 스카웃돼 가고 그렇게 결국은 뭐 이렇게 증권사 우리나라 증권사에 다니다가 그렇게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보시는 증권사 직원들하고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특별하게 뭐 이렇게 실력이 특출하다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뭐 리먼 브라더스 팍팍 망가지는 거 보세요. 예, 뭐 비슷한데 오늘은 그래서 그 모건 스탠리 그 악성 리포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연휴 지나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래도 명실상부 넘버 투인데 넘버 1, 2로 갖다 오늘 다 작살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그런 악성 리포트, 과연 이게 진심일지 우리가 그걸 신뢰해도 될지 혹은 어떤 음모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뉴스죠. 여러분들 오늘 다 보셨다시피 모건 스탠리가 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했다. 뭐 그런 내용이고 보시면은 이제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반토막보다 더 내린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이러면 묻고 싶어요, 진짜. 아니 26만 원에서 한번 24만 원, 20만 원일 때 이거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목표가를 갖다 인하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의 뭐 반토막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가격보다 더 낮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뒤늦은 그런 그 목표가 하향 리포트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리포트를 갖다 왜 써냈을까? 많이 궁금하죠. 자, 일단 그 내용을 보시면은 뭐 스마트폰, PC 그런 수요 감소에 따른 이건 다 아는 거고 일반 D램 가격 하락과 이 부분도 이미 이 그 전분기부터 나왔었죠. 그리고 HBM의 공급 과잉은 사실 이 내용이 작년 11월부터 이게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뉴스가. 네, 그때는 물론 되게 소수였었는데 이제 지금은 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새로운 게 없어요. 그렇죠?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공격적 투자로 공급 과잉이 초래됐어.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벌써 한 거의 10년 동안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럼 이제 사실 보면은 뭐 새로운 내용들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모건 스탠리의 이 그런 쇼크성 리포트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쇼크성 리포트라는 거는 뭐냐면 목표가를 갖다가 확 낮춘 거 있잖아요. 예전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3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반토막 이하로 낮춘 거죠, 목표가를. 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또 그리고 다른 특징은 목표가를 6개월 뒤에 목표가를 현재가보다 같은 수준이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다는 거. 그 정도,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목표가를 갖다가 큰 폭으로 낮춘 거. 그리고 현재가 비슷하거나 현재가보다 더 낮춘 거.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일단 쇼크 리포트라고 일단 여러분들께 사례로 제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명절 동안에 쭉 찾아봤더니 한 10년 동안에 한 5개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또 이제 2020년 그때도 리포트가 나왔지만 조건 두 가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일단 목표가를 갖다가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확 낮추거나 아니면은 현재가보다도 낮은 그런 목표가를 갖다 갑자기 제시해서 시장에 상당히 좀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그런 조건 두 가지를 갖다가 충족하는 거는 이렇게 한 5가지가.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그런 외국계 증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CS증권 같은 경우 그리고 JP모건도 가끔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에서 나왔던 그런 쇼크성 리포트도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모건 스탠리가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데는 한 뭐 10년 동안에 한 2개 정도? 뭐 한두 개 그런 수준인데 모건 스탠리 보시면 5개예요. 예. 뭐가 좀 약간 좀 냄새가 나지 않으신가요? 자, 일단 그 내용들 제가 뒤에서 그 결과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차트를 살펴보면서 아울러 이 부분을 보시다 보시면 지금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를 이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가 이제 이렇게 좀 전략을 짜서 하면은 조금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캡처를 해두시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 앞으로 또 이제 쇼크시험 리포트가 나오면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하이닉스 뭐 아시다시피 장중에 뭐 10% 이상 급락을 했었죠. 그래도 이제 이때가 거의 저가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뭐 14만 뭐 5천 원 거기까지 빠졌다가 종가에는 뭐 15만 2천 원 정도 그렇게 한 6%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꼬리를 좀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 뭐 오늘 지금 바닥이 지났을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이어질지 그런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방송을 계속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마 판단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하이닉스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지금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진행을 한 지 지금 이제 3개월이 거의 다 돼 가는데 3개월 동안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의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았다는 거는 적어도 이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고 업종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뭐 다음 주에 뭐 시정과 무관하게 다 그래도 어느 정도 1차 목표가는 다 달성을 갖다가 했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 보시면은 이제 뭐 알테오젠도 뭐 그렇고 그렇죠. 뭐 이런 종목들 다 좋았는데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 하이닉스가 오늘 딱 문제가 된 거죠. 예. 하이닉스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공교롭게 이제 좀 박살이 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잘한 거를 얘기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려서 아마 분명히 매수를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 좀 걱정이 많으시겠죠.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면 이제 AS 관점에서도 이런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100%다 이익을 실현하면 뭐 얼마나 좋겠냐만 사실 그럴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리스크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 때 막 추격 매수를 한 종목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은 다 이렇게 눌림목으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께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게 거의 지금까지 다였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교롭게 이제 오늘 추석 지나고 나가지고 톡 빠졌어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오늘 이제 좀 AS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부분들 또 이제 하이닉스를 잠깐만 이거 나도 좀 궁금한데 좀 새로 좀 사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한 20년 정도 증권사에서 이제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갖다가 이제 잘 아실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서 제가 이제 했던 그런 일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0.1%의 그런 자산가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돈을 어떻게 더 불려주나 뭐 그런 일을 해왔는데 사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일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갖다가 불려주는 그런 일보다 오히려 더 보람된 일이 아직 이제 그러지 못한 분,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부분을 이제는 이제 한 뭐 20몇 년 동안의 그런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이제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 양력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뭐 가장 중요한 게 투자 원칙이다라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계속 말씀을 갖다가 드렸다시피 너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지나침이 없죠, 그렇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실 주식시장은 어떤 전쟁터와도 같은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첨단 장비로 무장을 한 그런 군인과 또 그리고 전혀 무기를 갖다가 재래식 무기 혹은 이제 지급받지 못하고 그랬던 이제 지금 뭐 러시아의 뭐 20세 이하의 그런 군인들처럼 이렇게 전쟁에서 만난다고 그러면 사실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무장을 하는 게 주식 투자에서는 이제 투자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원칙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투자 원칙이 아마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투자를 갖다가 시작하고 한 10년이 넘었을 때 좀 필요성을 느끼고 거의 한 15년 지났을 때 무언가가 좀 이제 장착을 한다는 느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투자 원칙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함께 그런 투자 원칙을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함께 공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그런 투자 원칙을 내가 그럼 잊게 되면 무엇이 좋은가라고 보시면은 지금 뭐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께서 말씀드렸던 알테오젠도 그렇고 사실 시장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보다 대비해서 처음 인사드릴 때 대비해서 지금 한 200포인트가 빠졌는데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은 다 좋았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 아시게 되면 이런 중대형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작은 주식을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이런 중대형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2달 동안에 2배 막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과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3가지 그런 투자 기법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풀어드리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잘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모건 스탠리라고 해서 사실 꼭 맞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꼭 신뢰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그 근거에 대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우리 전문가님의 내공이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상위 0.1%를 위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동안의 노하우가 정말 많이 쌓였구나 생각이 드실 텐데 그 노하우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포착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찬 전문가님의 방향타 포착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요. 알테오젠과 리가캠바이오는 제약바이오 쪽이네요. 오늘의 포착주 2가지의 테마인데요. 오늘도 이 안에서 로켓 배송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요.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포착 종목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낸 종목이 5개나 있었다고 해주셨잖아요. 저는 네. 몰랐거든요. 예. 이 어떤 결과 있는지 공개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너무 궁금합니다. 예, 이것까지 예. 쭉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포착주는 지금 보시면 이제 하이닉스 제가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뭐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하이닉스도 일단 장중 포착주로 여러분들께 지금 뭐 장중에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말씀을 드렸고 알테오젠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부터 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쭉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제가 이때부터 해서 알테오젠의 1차 목표가를 제가 35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2차 목표가를 궁극적으로는 뭐 한 50만 원, 60만 원을 갖다 볼 수 있는데 일단 1차 목표가를 갖다가 35만 원 정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일단 오늘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일단 알테오젠을 뭐 일단 일부는 지금 뭐 이익 실현을 갖다 오늘 좀 했는데 이제 또 그 돈으로 또 이제 반도체를 또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목표가를 오늘 좀 달성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알테오젠이 좋은 거는 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또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타이밍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가캠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린 이후로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고 다시 또 오늘 또 급등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하고 함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이 B컷을 했다. 이렇게 B컷을 갖다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한 25%의 가능성이었었죠. 그렇죠? 혹은 이제 연휴로 갔다가 지나면서 이게 이제 한 35% 정도까지 이렇게 B컷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어쨌건 예. 약간 좀 의외의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B컷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아직까지 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얘기가 많은데 물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다. 그거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근데 이제 B컷으로 해서 금리 인하를 갖다가 시작을 했을 때는 한 1년 정도 뒤에 시장이 다 안 좋았습니다.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B컷을 갖다가 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좋은 게 뭐가 있지라고 이제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예, 그래서 이제 뭐 건설, 그렇죠? 그리고 은행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내려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는 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오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가 일단 가장 크게 나른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세요. 크게 세 가지를. 첫 번째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 그리고 세 번째 바이오입니다. 2차 전지 재미없죠, 그렇죠? 재미없어요. 그리고 반도체가 오늘 작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득세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바이오 급등은 이제 B컷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B컷 내용이 아시다시피 250bp잖아요, 그렇죠? 내년 1년 뒤까지. 그러면 250bp면 아마 이 정도에 대해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오늘 그래도 한 80% 정도는 단기적으로 좀 반영을 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한미 반도체도 장중에 포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닉스하고 워낙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은 한번 뒤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만할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오늘 집중 공략주는 일단 방송 후반부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마켓 이슈, 예, 모건 스탠리 리포트 과연 신뢰할 만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일단 모건 스탠리 전망이 일단 8% 급락, 장중에 10%까지 폭락을 했어요, 그렇죠? 아마 보유하신 많은 분들이 이거 좀 바닥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더 작살났죠, 그렇죠? 예,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는데? 라는 부분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과가 어땠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2013년도 이제 1월 달에 NC소프트에 대해서 37만 원 목표 주가를 갖다가 15만 원으로 반토막 이하로 낮췄습니다. 이 당시에 중국 신규 게임에 대해서 성공할지 이런 부분이 불확실하다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2013년이면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아시다시피 NC소프트가 뭐 조금 쉬긴 쉬었지만 이 뒤에 어땠습니까? 100만 원 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리포트가 나왔을 때 NC소프트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제가 한번 뒤에서 주봉 주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017년 10월 19일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8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이 당시에 이 리포트가 상당히 좀 이 퀘스천 마크가 찍혔던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셀트리온 가격이 한 15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15만 원짜리 그 셀트리온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그런 주식을 갖다가 목표 주가를 갖다가 8만 원으로 되게 쇼킹했었죠,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시장의 진출 그 목표가 비현실적이다. 과연 그랬나요? 그 뒤로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과 만약에 채점을 한다 그러면은 이 리포트는 점수를 D 이상 줄 수 없다. 낙제점의 리포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셀트리온도 한 뭐 그냥 D 정도, 학점 D 정도. 그러니까 이 리포트도 되게 좀 그런 저질 리포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18년 8월 6일에 그런 하이닉스 리포트에서는 일단 목표가를 7만 원, 이 당시에 하이닉스 가격이 8만 원이었었거든요.
가장 인기 없는 글로벌 반도체 주식이다. 이런 그 제목의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이것도 이제 뒤에 제가 좀 흐름을 갖다 보여드리겠지만 이것도 한 총점 한 C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20년 8월 14일에는 일단 2차 전지 LG와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세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셀 업체들이죠. K 배터리가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별로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내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2020년 8월, 2021년에 우리나라 반도체 저 2차 전지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날아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결국은 점수로 치면은 D 정도다. 그럼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쇼크성 리포트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리포트 말고 이렇게 쇼크의 투자자들 시장에 많이 교란을 줬던 그런 리포트.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갖다가 반토막 이하로 내놓고 현재가보다 낮은 리포트를 내놓고 뭐 그런 리포트를 내놓는 모건 스탠리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진짜 연구를 통한 진심일지 혹은 뭐 일종의 뭐 공매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뒤에서 하고 그리고 앞에서 거기서 좀 이익을 내려고 그러는 약간 좀 음모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리포트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월, 일 다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 다 주간 차트예요. 주간 차트를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NC소프트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가 일주에 일주, 하나가 하루가 아니에요. 하루가 아니고 일주예요. 그러면 여기서 23년 1월 19일 이때가 보시면은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봉상. 이제 이 한 주 동안의 주가 하락이 보통 한 10% 이상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이미 NC소프트의 주가가 보시면은 32만 8천 원, 33만 원에서 이미 15만 원까지 반토막 이하로 빠졌죠. 그렇죠? 이건 반토막 이하로 빠졌네요. 근데 15만 원으로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물론 좀 더 빠졌어요. 예, 더 빠지긴 했는데 그때가 거의 바닥쯤이 아니었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윽고 주가가 한 25만 원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또 하락했지만 이 뒤로는 또 이제 큰 폭 올라서 100만 원이 갔으니까. 근데 아무튼 뭐 6개월, 1년 뒤로 갖다 봤을 때 이때 주가가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쇼크성 리포트를 내놨던 그런 NC소프트의 주가가 이때가 바닥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D 이상 줄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 이 리포트를 갖다 보고 손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건 D가 아니고 이건 낙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현재가가 15만 원이었었는데 목표가를 갖다가 8만 원으로 내놨었어요. 아마 이제 투자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때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제 쭉 올랐다가 주봉이니까 주간 흐름으로 봤을 때 쭉 올랐다가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쭉 빠졌죠. 그렇죠? 근데 양봉을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모건스탠리 리포트에 주식을 팔았다는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보시면은 불과 몇 달 사이인가요? 이게 지금 셀트리온이 나온 게 2017년 10월이란 말이에요. 10월 19일인데 보시면은 1월 달에 그러니까 한 두 달, 석 달 뒤에 주가가 30만 원을 돌파해서 34만 원이 갔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이제 모건스탠리 리포트 갖다 보고 주식을 매도하셨던 분들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낙제점 그런 리포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점수가 박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포트를 갖다가 내놓는 게 뭔가 좀 이게 뒤로 무슨 좀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런 그 셀트리온 이렇게 어쨌건 잘 나가는 그런 초기에 목표 주가를 갖다가 현재가의 반토막으로 내놓는다는 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매도를 갖다 걸어놓은 게 많거나 아니면 이제 물량을 갖다가 자기들이 사고 싶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부분을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18년도에 나온 거네요. 그렇죠? 이 당시에도 하이닉스가 나오고 주가가 좀 속된 말로 하면 좀 박살이 났어요. 많이 빠졌는데 보시면은 이제 내렸지만 주가가 이제 8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성 리포트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꽤 반등이 나왔습니다. 한 7만 원 초반부터 해서 한 8만 원 초반까지. 그러니까 주당 한 만 원이 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점수로 갖다가 한 뭐 B 정도 그렇게 총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그 다음 주부터 바닥을 잡고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별로 그래서 타이밍이 좋지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어떤 이런 뭐 강의를 통해서 결국 핵심은 이거죠, 그렇죠? 외국계 그런 악성 리포트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해?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지 않습니까? 전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자, 일단 하이닉스는 지금 어쨌든지 오늘 이렇게 주가가 좀 박살이 나서 끝났는데 지금 이제 25만 원 대비해서 하이닉스는 주봉이에요. 25만 원 대비해서 지금 이제 15만 원이란 말이에요.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하이닉스 이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이 부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제 요거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NC소프트도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악성 리포트가 나온 제가 주간 차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주봉에서 급락하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 주나 다음 주 한 2주 내에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계속 그때부터 박살나는 경우는 한 번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간 단위,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내일 그러고 아마 이제 1, 2주 내로 반등이 좀 재미있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뭐 상승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 당시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박살이 났지만 1, 2주 내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주에 바닥 잡고 그리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내일이 이번 주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일 지나고 아마 다음 주에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식을 갖다가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바닥 부분에서 나온 그런 리포트는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모건스탠리 왜곡계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여러분들이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만약에 교수님이었으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막 수강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쇼크 리포트에 대해서 C, D를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F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성 리포트보다는 우리 전문가님의 견해 조금 더 믿고 따라보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가 오늘 반도체 종목일 것 같은 이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고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앞서 살펴본 이 NC소프트가 목표 주가 15만 원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텐베거 종목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탄탄한 기업 혹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런 텐베거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제 내 계좌에 하나 있으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텐베거 종목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업의 그런 환경이 좋아질 때는 이게 갑자기 막 하루에 뭐 1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고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중대형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길게 한 뭐 짧으면은 한 뭐 몇 개월, 그리고 길면은 한 2년, 3년 그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그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런 주식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어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기법, 그런 자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그런 종목을 우리가 너무 늦게가 아니고 초기에 알 수 있는, 초기에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많이 좀 봤어요. 무슨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자, 일단 HLB의 일간 차트로 봤을 때 시작이 언제 나왔냐 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처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게 지금 이제 2023년 12월 달이네. 그렇죠? 12월 달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기관 수급이 확 유입되고 외국인 수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징후가 초기 그런 텐베거가 이제 포착되는 그런 징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하고 함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 HLB를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권유를 드렸을 때 아마 이제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5만 원 즈음 됐을 때 그때 이제 HLB를 갖다 그렇게 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시점을 갖다가 이제 포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방법이 HLB처럼 한 번으로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수페타시스처럼 그런 경우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가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중복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더 강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수페타시스도 아시다시피 주가가 지금 뭐 한 5,000원 부근에서 거의 뭐 한 10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죠. 네. 지금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지만. 자, 그래서 이런 텐베거를 상승 초입에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이륙되는 시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륙되는 시점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이 첫 번째로 이제 수급이 확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단은 손바뀜이 일어나야 돼요. 손바뀜이. 그래서 수급이 큰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 분석 결국은 이제 이렇게 무언가 기업에 무언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는 기관 투자자가 무엇을 보고 하겠습니까? 이 회사의 매출이 확 증가하거나 혹은 이익이 확 증가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일단 텐베거 기법에서 포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그럴 때 기술적인 특정인 차트상의 특징은 뭐가 있을지라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런 차트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초기에 포착하는 그런 방법이고 이런 내용들을 하루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하시면 아마 이런 텐베거 주식을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초기에 텐베거 갈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노하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USB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앞서 살펴봤던 이런 악성 리포트도 분명히 있지만 좋은 리포트들도 있잖아요. 오늘 그쵸. 전력설비 쪽에서 리포트 나왔고 그쵸. 또 상승세 쭉 갔잖아요. 이런 좋은 리포트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그 메리츠 증권에서 리가켄 바이오에 대해서 되게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얀센에서 어떤 조건을 갖다가 좋게 할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사실 그 바이오가 뜰 거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좀 감지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도 그렇고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아침에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를 오늘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금리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그런 리포트도 좋게 나왔으니까. 자, 매일 나오는 수백 개의 증권사 리포트 그 중에 매일 어쨌든지 제일 좋은 리포트만 내가 골라서 투자를 갖다가 한다면 성과가 얼마나 좋아질까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제일 좋은 리포트를 갖다가 뭘 보고 골라야 되지? 라고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애널리스트들을 평가하는 애널리스트의 연봉이 보통 이제 한 1억에서 많게 받는 직원은 한 10억 이상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봉을 차지하는 연봉을 결정짓는 원인이 이거예요. 평가 기준. 근데 그 평가 기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초과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초과 수익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그런 종목과 그런 수익률 그 부분이 결국 애널리스트를 평가할 때 애널리스트 연봉을 평가할 때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은 뭐 너무 중요한데 그동안 제가 사례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자 이제 최근에도 바로 뭐 지난주에도 명절 바로 전에 그때도 이제 쉬프트업을 갖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보통 8시 반에 말씀을 드립니다. 8시 반에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는 쉬프트업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갖다가 드렸는데 장중에 11% 오르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좋았죠.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던 주가가 이틀 동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은 이제 이런 포탈에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보실 거예요. 그냥 내진 않는다는 거죠. 쉬프트업에 대해서 서브컬처 게임 시장의 고성장의 최대 수혜주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포트를 갖다가 볼 때 차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수급도 그렇고 재무제표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 그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자 리포트를 갖다 봤는데 막 뭐 10시, 11시 돼가지고 이게 오늘의 좋은 리포트냐면 아무 소용없죠. 이미 다 시다 나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보통 8시 30분에 내놓는다는 건 뭡니까? 아침에 제가 한번 쑥 훑어보면 제 기법 자료를 갖다가 보시면 어떻게 요거를 한 10분 만에 포착을 해내는지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물론 자세한 강의는 훨씬 더 좀 길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갖다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부분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엑셀표를
통해서 이제 리포트가 오늘 베스트 리포트가 이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제 뭐 자료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수백 개의 리포트 중에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포트 선정하는 시간 10분이면 되고요. 10분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리포트는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콕 집어주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시차트 공략 비법 있다고 했는데 요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자 저기 일단 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 기법 자료는 기본적으로 15강으로 돼 있습니다. 15강 중에서 근데 이제 내용이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었네. 그래서 이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일단 주식 투자가 안 되는 이유는 이거죠, 그렇죠? 예, 한눈에 추세를 갖다가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갖다가 처음에 딱 볼 때 이 주식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일단 뭐 어떤 감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갖다가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도 그렇지만 이제 챕터 3에서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드렸던 그런 기법 자료들 말 그대로 이제 그 급락주 스윙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일단 이 중에서 첫 번째 강의 일단 주식 시장에서 손해를 안 보려면 크게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도 명절에 내려가서 막 친척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막 뭐 어떤 주식을 누가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내가 지금 사도 될지, 내가 지금 손해 보고 있는 거 그냥 가져가도 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근데 간단해요. 아마 아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얘기 안 해주죠. 예, 얘기를 안 해주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월간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식의 어떤 추세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스탠스 전략을 갖다가 스스로 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실 수 있게 제가 한 5가지 그런 해석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 꼭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뭐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기법 자료를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기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관심 종목 공개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보고서는 충격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하락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 어떤 것일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 쭉 너무 좋은 성과를 거둬주셔서 오늘의 종목도 기대되는데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종목들이 다 좋았는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안 좋았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를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모건 스탠리의 그런 악성 리포트로 인해서 그 주가가 급락을 했죠. 일단 악재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여러분들께 이제 사례들을 갖다가 보여드렸는데 바닥권에서 나온 그런 쇼크성 리포트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이제 시간의 문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조만간 반등이 나올 텐데 다만 그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그리고 짧게는 일단 뭐 한 다다음 주 정도 그 정도에서 제가 일단 짧게는 어떤 반등의 1차를 갖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아마 지금보다는 꽤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2분기 실적은 지금 7.7조를 갖다가 예상을 했다가 이제 최근에 이거를 채우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6.7조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 실적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자, 영업이익이 5조 2020년에 그리고 21년에 12조 그리고 이제 7조 그리고 작년에 마이너스 7조 그리고 이제 올해 24조 그리고 내년에 36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자, 하이닉스는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빅테크 있지 않습니까? 뭐 애플이나 뭐 구글 뭐 이제 그런 알파벳 뭐 이제 그런 회사처럼 하이닉스는 그런 쪽의 그런 기술주로 봐야 될 것이냐, 테크 쪽으로 봐야 될 것이냐, 혹은 이게 하이닉스 이런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이 약간 그 왜 시크리컬한 그런 약간 사이클 타는 그런 주식이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그 혼돈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테크 쪽보다는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크리컬 업종에 좀 가깝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흔히 말하는 제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클로 움직이는 주식들 이런 주식을 언제 사야 되냐면 업황이 안 좋을 때 사야 되죠, 그렇죠? 업황이 좋을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주식은. 그리고 업황이 좋을 때 팔고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하이닉스 이런 주가 흐름 이것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를 갖다가 언제 사야 되느냐 그러면은 적자가 나왔을 때 사는 겁니다. 적자가 나왔을 때.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적자가 나왔대. 그러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하이닉스가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무언가 뭐 반도체를 갖다가 감산을 하거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익이 좋기 이전에 이익이 와 너무 좋대. 그럼 그 전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나뉘고 있어요. 목표가 하향이 나오기도 하지만 야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HBM 쪽 해가지고 수익 난 게 지금 첫 해인데 1년 만에 이게 끝난다고? 반도체 AI 인공지능 이쪽이?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쪽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도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의 하락을 과연 하이닉스 주가가 끝이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쪽에 저는 좀 표를 그리고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하이닉스가 가격이 높을 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반토막 났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는 관심을 둘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을 딱 보셨을 때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오늘 주가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바닥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잘 보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매수가 목표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아마 최종 목표가도 아마 뭐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잘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SK 하이닉스 살펴주셨고요. 핵심 정리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보고서 신뢰할 만할까? 악성 리포트 점검 필수라고 합니다. 로켓 배송 종목으로 반도체 새 역사를 쓰고 있는 SK 하이닉스 짚어주셨습니다. 단 10분만 투자를 해서 10배거 일어날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 USB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 참고하시게 된다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거 모두 다 꼼꼼하게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